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이중구 교수님 챕터 5장 미시경제학 연습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비자의 최적 선택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보실까요? 자, 11번이요. 철수는 자신의 용돈으로 한 봉지에 300원 하는 과자를 한 달에 10봉지씩 사 먹고 있대요. 자, 봉지 값이 가격이 한 봉지 값이 500원으로 올라가서 그러네.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10봉지를 계속 사 먹을 수가 없는 상태겠죠? 그래서 용돈의 사정이 좀 약간 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철수의 아버지는 이 사정을 듣고 한 달에 용돈을 2천만 원만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철수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수준은 원래 상태랑 비교할 때 어떨까? 이겁니다. 우선 예산선을 한번 써볼게요. 자, before 예전의 예산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굵게 할까요? 자, 이전에 철수가 갖고 있던 소득이 있고요. 이 과자를 X제라 할까요? X제? 자, 그러면 과자의 가격이 X제 가격인데 몇 개 샀냐면 10봉지를 사 먹었고요. 뭐 Y제는 따로 이제 언급은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X제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가 돼요? X제 지출하는 금액은 여기 보시면 요게 X제 지출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X제 가격이 원래 얼마야? 여기 보시면은 하나에 300원이잖아. 300원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를 몇 개 샀습니까? 지금 X제를 몇 개 샀냐면 10봉지를 사고 있어요. 10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X제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000원이지 뭐. 3,000원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새로운 상황에서는 이 X제 가격이 올랐대. 500원으로. 그러니까 500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개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지. 돈이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개를 먹게 되면은 돈이 5,000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과자를 내가 10봉지를 계속 구입하려고 하면은 이전에는 3,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5,000원이 있어야지 구입을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때마침 철수 아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돈을 2,000원을 더 준대. 2,000원을 더 주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만큼 용돈을 더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철수가 이 10개를 여전히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애프터 상황을 볼게요. 이 가격이 올라가긴 했는데 철수네 아빠가 이렇게 소득을 더 얹어주기 때문에 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10개를 여전히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효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차별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무차별 곡선을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그린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철수 입장에서 X제가 과자라고 합시다. Y제는 X 과자 이외의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예산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고 지금 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X제 과자를 10봉지 소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X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X제인 과자의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철수 입장에서는 요거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기존의 10개 이거를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철수 아빠가 지금 요게 뉴 예산선입니다. 과자의 가격이 비싸져서 기울기 가팔라졌죠. 근데 2,000원이라는 소득을 줘가지고 예산선이 평행하게 밖으로 이전을 구입할 수 있게 밖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선택점이 갈 수 있도록 해준 거야. 여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치, 여기 보시면 예전에 무차별 곡선이 요렇게 있다가 여기 핑크 색깔이 더 확 부각시킬 걸 그랬는데 확 부각시키지 못했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확 부각을 시킨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점이 아니라 여기 B점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 가격이 비싸졌지만 이전과 동일한 상품 묶음을 구입할 수 있게 소득 보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B점을 선택하게 되면은 비싸진 요 과자를 좀 줄이면서 Y제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효용은 이전보다 더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거 잘 한번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12번 되겠습니다. 농장에서 평생 일하다가 은퇴한 김인동 씨가 연금의 성격으로 1년간 쌀 100kg과 그냥 쌀 100이라고 할게요. 쇠고기 30kg을 지급받고 있대요. 자, 이게 그의 실제 소득이래. 그러니까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쌀 100kg과 쇠고기 30kg을 매달 매년입니까? 매년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소비 생활도 쌀과 쇠고기에 국한되어 있는데 자기가 받은 만큼 소비를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그대로 다 받은 만큼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요, 쌀을 쬐끔 먹고 남는 걸 시장에 팔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지금 김인동 씨는 쌀과 쇠고기만 소비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쌀보다는 쇠고기를 더 먹고 싶으면 쌀을 좀 조금 먹고 쌀을 팔어.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쌀로 벌어들인 돈으로 쇠고기를 더 먹을 수가 있긴 하겠죠. 자, 그래서 적절하게 시장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아가지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활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쌀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2,000원이고 쇠고기의 가격은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예산선을 그려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예산선,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M은 자, 쌀을 우리가 X라고 하고 쇠고기를 Y라고 합시다. 그럼 X의 가격이 2,000원, 2,000원. 그리고 X 쌀 100이라고 쓸게요. 10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쇠고기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쇠고기를 30kg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김인동 씨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예산선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수평축에다 우리 쌀이라 합시다. 쌀, X를 쌀이라고 하고 자, Y를 쇠고기, 소고기, 쇠고기, 쇠고기 이렇게 있습니다. 쇠라고만 쓸게요. 자, 만약에 가지고 있는 이 소득 가지고요, 만약에 소고기만 사 먹는다 그럼 쌀을 시장에다 다 파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100개랑 30개가 있잖아요. 우선 살짝 이렇게 볼게요. 100개랑 30개니까 약간 초기 보존 자원이라고 초기 보존점이라 표현하는데 여기 100개, 여기가 30개. 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2,000원이고 10,000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내가 I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니셜 포인트에서 초기점인데 내가 이걸 그냥 소비해도 돼. 시장이 없으면 내가 받은 만큼 그냥 쌀은 늘 100개 그리고 쇠고기는 30개 이렇게 소비를 한다고.
이 시장에다가 내가 이걸 내다 팔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갖는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쌀 하나에 여기 2,000원이잖아. 그걸 100개를 파는 거야. 그럼 쇠고기로 다 바꿔버리면은 여기 10,000원이니까 내가 50 이렇게 소비를 할 수가 있다고요. 50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50 이렇게 되고, 아니면 내가 그냥 이거 그냥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30 이렇게 돼 있는 점을 요거 그냥 직접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면 여기 보시면 만원, 30만원, 20만원 단위가 너무 커지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50만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X를 몇 개 사고 Y를 몇 개 살 것인가 하면 X를 하나도 안 사. 그럼 만원짜리 하는 YZ는 50만원이 있으니까 50개 소비할 수 있고요. Y를 하나도 안 사. 그럼 2,000원 하는 XZ는 네, 25개, 250이죠? 100이니까 250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 하게 되면 요 점을 지나가게 예산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예산선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쌀만 가격이 3,000원으로 상승했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예산선은 어떻게 변하니? 그럼 이 사람이 이게 3,000원으로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이 사람이 그냥 100개랑 30개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어. 이걸 그냥 받은 거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10개, 여기 100개와 30개는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Z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내가 100개면 이게 30만원, 여기 30만원 하니까 나의 소득은 60만원이 되는 셈이야. 60만원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60만원의 소득이 됐지만 여기서 X의 가격이 비싸졌잖아. Y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졌다고요. 그럼 이 예산선에다 표현을 하게 되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싸진 쌀을 소비하려고 하면 내 돈 그냥 50만원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 여기에 한번 표시를 해 보시면 자, 여기 영역은 어떻게 돼요? 여기 영역은 예산선의 영역이 더 커지게 된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예산선의 영역이 커졌으니까 실질소득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선택 가능한 예산선의 영역이 작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예산선은 내가 초기 부존점이라 하는 이니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네, 회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상대 가격이랄까? PY분의 PX가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YJ 가격이 10,000원이잖아. 10,000원에다가 XJ 가격은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에서 어떻게 변했냐면 얘는 10,000원 그대로야. 근데 X의 가격이 3,000원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는 더 가파르게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 이 끝에를 보시면 여기는 60이 되고 여기는 200이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 우선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때 이와 같은 변화가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하세요. 이렇게요. 자, 우선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가격이 비싸지니까 우선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쌀의 가격이 비싸졌어.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 소비를 줄이고 싸진 거를 많이 사는 거잖아. X의 소비를 줄이고 Y 소비를 늘려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만약에 이 점을 선택하게 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여기가 A 영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 영역을 선택할 때는 소득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예산선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XJ인 쌀과 YJ인 쇠고기가 쓰레기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X가 증가하고 Y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체 효과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돼. XJ는 YJ는 둘 다 증가하는데 XJ는 소득 효과가 크냐 대체 효과가 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요. 자, 반면에 여기 영역이라 할게. 여기를 B영역이라 할게. 이렇게 B영역이 되면 소득 효과잖아요. 이 소득 효과에서는 실제 소득이 어떻게 돼요? 예산선의 영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X의 소비량이 감소하고 Y 소비량도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노란색깔 B 영역에 속하게 되면 X제는 항상 감소하고 Y제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해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할게요. 다음 넘어갑시다. 자, 13번 한번 볼게요. 쌀과 옷 두 가지 상품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정부가 쌀에 대해서 20%의 물품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소비자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의 크기를 쌀의 단위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산선을 이렇게 그릴 때 여기에다가 X축에다 쌀을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여기 Y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산선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쌀에 20%의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 쌀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예산선이 PY분의 PX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여기 쌀 가격에다가 T만큼의 세율을 부과한 거야. 이게 0.2가 되겠죠, 스몰 t가. 자, 그렇게 되면 쌀 가격이 비싸지니까 1 플러스 T, PX, PY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YJ는 지금 가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있고 XJ 가격만 변해서 이렇게 회전 이동합니다. 가파르게 이동하는 거죠. 자, 그때 우리 쌀 단위로 세금을 얼마나 이렇게 실질소득이 줄어들었냐라고 하면 여기 선택하는 사람은 예산선 영역이 그대로니까 변화가 없어요. 여기 선택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평축의 거리로 측정을 하게 되면 요거는 수평인 축이 X잖아. 그래서 X제로 나타낸 텍스의 물품세의 크기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 우리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프가 X축과 Y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 높이. 여기는 뭐야? 요거는 X의 소비량은 그대로인데 Y의 소비량이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Y제로 YJ의 크기로 Y제로 측정한 나타낸 조세 부담의 크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시면 쌀의 단위로 표현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수평축 거리로 해서 쌀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여기는 Y가 이만큼 줄어들었죠? 그렇게 해서 조세 부담의 크기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자, 대등변화의 개념. 대등변화, 여러분 보상변화랑 대등변화 할 때 보상변화가 뉴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대등변화다라고 하면 올드 예산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후생의 크기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품세 부과로 인한 효용이 감소했죠. 감소폭을 쌀 단위로 나타낸 그림을 그려보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저희가 X야.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네, X, 쌀에 세금을 때려서 이만큼 예산선이 안쪽으로 갔습니다. 자, 얘가 new 예산선 아니겠습니까? new 예산선이고 저기 보시면 동등, 대등 변화는 old 예산선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으면 새로운 효용 수준이 여긴데 옛날 효용 수준은 뭐 여기 어디에 있다 할게요. 이렇게 유제로. 자, old 예산선이 어떤 거? 이게 옛날 예산선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효용이 얼마나 감소했는가? 그걸 나타내면 여기 요거랑 평행하게 검정 색깔하고 평행하게 해서 여기 새로운 효용을 달성하게끔 효용 수준을 달성하게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A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B점으로 갔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옛날 예산선 가지고 올드 예산선을 기준으로 new 새로운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효용 수준에 요거와 달성하게끔 덜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등하다 요 표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길이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은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수직거리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평거리로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번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3번 문제 여기 잠깐 갔다 오면 자, 대등변화의 크기로 나타낸 거랑 물품세 징수액을 같이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얘기한 것처럼 자, 수평축으로 나타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X제로 나타낸 조세부가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한 것처럼 대등변화로 나타낸 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함이 없이 만약에 세금을 거둔다 그러면 여기 녹색깔이 더 큰 거 보이십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더 크게 된다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 그리고 여기도 볼게. 여기 이렇게 네, 핑크 색깔.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시면 이걸로 나타낸 게 뭐야? 이 녹색깔로 나타낸 게 만약에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데 이 조세 부담자한테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데 달성하는데 달성하면서 유지하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정액세로 부과를 하게 되면 조세 수입이 X제랑 Y제 정액세, 아니 소득세라고 할게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소득세로 인한 부과 시 조세 수입이 자, 소득세로 부과하게 되면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야.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물품세를 부과한 거야. X제만 세금을 때리는 것이죠. X제 과세를 하는 물품세 부과시 조세 수입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합니다. 가파른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근데 조세 수입의 크기는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 핑크 색깔이 물품세 부과 시 조세 수입이 되는 것이고 여기 녹색깔로 표현한 게 소득세 부과 시 물품세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더니 어느 게 더 커요?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소비자 효용에 미치는 영향.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여기 보시면은
소득세가 조세 수입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서는 조세 징수액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크게 그리세요. 그림을. 아셨죠? 여기 XJ, YJ. 자, 이렇게 있다가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품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 수평축의 거리로 해가지고 X제로 나타낸 조세 수입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얘가 뭐야? 얘가 물품세로 부과했을 때 효용의 크기. 이게 뭐라고? 텍스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조세 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평거리로 쌀의 크기로 나타낸 거죠. 자, 근데 동일한 색깔을 파랑으로 합시다. 동일한 텍스를 만약에 소득세로 했다 할게요. 소득세. 이게 대등변화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요렇게 크기를 맞춘 거야.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행하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럼 평행하게 좀 진하게 합시다. 평행하게 요렇게 가게 되니까 여기를 지나갔어야 되는데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품세 부과했을 때 효용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효용의 크기는 여기를 선택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핑크 색깔이 지금 소득세를 부과했을 때인데 동일한 조세 수입인데 여기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효용이 물품세 부과했을 때 효용보다 소득세 부과했을 때 효용이 더 크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XJ에만 세금을 때리게 되는 물품세 같은 경우에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는 요게 우리는 동등변화, 대등변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대등변화로 변화의 크기로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측정한 소득세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색깔을 뭘로 할까요? 이렇게. 여기 효용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잖아.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초과부담 excess burden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거 비효율성의 크기, 아니면 이거를 뭐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개인 입장에서.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십니까? 핑크 색깔하고 녹색 색깔하고 차이가 나잖아. 이게 역시 뭐다? excess burden. 지금 얘기한 초과부담을 번역한 게 excess burden을 얘기한 겁니다. 요게 이제 상대 가격 예산선의 기울기가 차이가 왜곡돼서 발생한 비효율성의 크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좀 어려운 거야. 아셨죠? 그래서 요거 좀 잘 체크하시죠. 다음 볼게요. 다음. 자, 그 다음 14번 보시면 자, XJ가 쌀이고 YJ가 옷이야. 두 상품을 소비하고 있는데 성명훈 씨의 선호에서 옷은 중립재 성격이다. 여러분, X축에다 우리 옷이라고 여기 보시면 X축에 쌀이라고 돼 있고 자, Y축에 옷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옷이 중립재다 이렇게 되면 이 얘기는 뭐예요? YJ가 옷인데 YJ에 대한 한계 효용이 빵을 의미합니다.
그게 중립제라는 거야. 중립제라는 것은 내가 소비가 증가해도 효용을 전혀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 뜻이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우리 MRS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XY는 무한대인 거 이해되십니까? MUI분의 MUX잖아. 자, 그러면은요, 소득이 M이고, 지울게요. 쌀과 옷의 가격이 PX, PY 이렇게 있을 때 쌀과 옷에 대한 수요 함수를 도출하여라. 이렇게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옷이 지금 중립제야.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수직입니다. 요렇게 무차별 곡선이 수직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예산제약식을 여기 써놓을게요. 예산제약식이 이렇게 있어. 여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효용극대화 점입니까? 하면 A점 이렇게 된다고.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 수요 함수를 도출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X제 가격이 하락시 이렇게 할게요. 하락시 이렇게요. 아니면 이제 여기 보시면 수요 함수 할 때 Y제 가격이 하락시 그러면 옷에 대한 선택점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요점이 되는데 구석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A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 M인데 X의 가격에다 X 소비량 더하기 Y의 가격이다 Y 소비량 이렇게 되는데 아예 옷을 안 사는 거야. 이 사람은 가능한 한 내가 소득을 가지고 아니 Y제는 여기 Y축에 나와 있는 옷이 중립제니까 뭐하러 옷을 삽니까? 옷을 사봤자 나의 효용에 증가시키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A점에서 선택을 하고 A점인 Y의 소비량은 빵이 돼요. 자, 그럼 나의 예산성 어떻게 돼? 요 Y가 빵이라니까? 나 Y제 안 산다니까? 이 Y제 헌옷 있어봤자 뭐해? 옷은 뭐 중립제래요. 왜 중립제지? 아무튼 옷 있으면 좋지 않나? 아니, 옷 필요 없대요. 옷 없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인가 봐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다 X만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수요 곡선은 뭐 직각상곡선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쌀만 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옷이 중립제가 아니라 비제화인 경우에는 이제 무차별 곡선에 사실 여기 보시면 효용함수에 대한 형태가 나와 있긴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엔 옷이 비제화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MUY는 0보다 작습니다. 이게 뭐야? 쓰레기지, 쓰레기. 이 옷이 쓰레기가 되는 거야. 옷을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뭐 이렇게 되나 봐요.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어떤 형태를 보입니까 하면 X제는 좋은 건데 Y제가 쓰레기가 되면 보통은 쓰레기를 등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뭐 구체적으로 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쌀과 옷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옷이 비제화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를 등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옷이 지금 비제화가 된다 이렇게 되면 효용이 증가하는 방향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작게 그릴게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무차별 곡선이 색깔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가능한 한 요 점을 선택하는 것보다 요 점이 낫고 요 점이 낫고 요 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되는 점은 A점. 역시 중립제인 경우랑 뭐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만 봐주시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뭔가 좀 명쾌하게 하려면 효용함수를 주어지는 게 좋긴 한데 여기서 거기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15번 어떤 상품과 관련한 앵겔 곡선이 원점에서 나온 방사선이라고 하면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어떤 값이 되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거 여러분들 엥겔 곡선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엥겔 곡선? 엥겔 곡선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 내가 소득 M이고 얼마짜리 하는 X 몇 개 사고, 그 다음에 YZ도 얼마 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XZ에 대한 엥겔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X고, 만약에 여기가 소득 M이라 할게요. 여기 X축과 Y축은 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엥겔 곡선이 원점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 이게 엥겔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선 직관적으로 보시면 내가 소득을 가지고 XJ에 지출하는 얼마 돈을 지출하는가, 지금 그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X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고 Y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소득이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소득의 일정 부분 K%만큼을 소비한다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소득 중에서 K%만큼을 XJ에 지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1-K%에 해당하는 만큼은 YJ에 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엥겔 곡선을 표현하게 되면 이거야, 요거야. M으로 표현합니다. 왜냐면 수직축에다가 M을 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수직축에다가 수평축에다 M을 놓고 수직축에 X를 놓으면 X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자, 이렇게 되니까 K분의 PX 해서 X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끼울기가 되는 겁니다. 끼울기. 그러니까 끼울기가 일정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K분의 PX 이렇게 되는 엥겔 곡선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엥겔 커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우선 직관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급의 탄력성 있잖아요. 공급의 탄력성. 그거 기억나세요? 공급의 탄력성을 계산하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지나. 여기가 XJ라 할게요. 여기가 PX야.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공급의 탄력성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편법 공식을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있으면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해서 탄력성을 구하면 공급에 대한 XJ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모든 점에서 다 1이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점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 똑같이 보시면 돼. K 상수죠. PX도 지금 고정돼 있으니까 상수야.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뭐가 됩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비율은, 상수는 우리가 5에서 5로 변하면 델타 상수는 빵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해도 되고요. 결국 X분의 요거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XJ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1이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랑 직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16번서부터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